몇 개만 합니다. 알았죠? 니네들이 시간을 좀 아낍시다. 알았지? 오늘 피곤하니까 몇 개만 할 거야. 알았지? 서영이나 태연이나 다 고생했어. 안 온 새끼들은 정말 나빠. 자,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네이버에 유의어 사전이 있으니까 유의어하고 반의어가 다 정리가 돼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너네가 그걸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가장 진보된 military jet가 뭐냐면 이게 공군 전투기를 뜻해요. 제트기. 군용 제트기야. 군용 제트기, 가장 진보된 군용 제트기는 fly by wire. 이게 자동 조종되는 이란 뜻이 되죠. 그 뭐야,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 fly by wire. 전자식 조종 장치를 가진 놈이다 이 말이야. 전자식 조종 장치가 뭔지 아시죠? 보면 계기판에 전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하는. 오케이, 그게 전자식 조종 장치예요. 근데 말이야, 이 제트기들, 전자식 조종 장치를 쓰는 제트기들은 너무 unstable, 불안정해서요. so형 된 나왔습니다. so 형 대시예요. 얘네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automated 시스템, 자율항법 시스템 같은 걸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자율항법 시스템 같은 녀석들은 탐지하고 거기에 막 더 빠르게 행동한다 이 말이죠. 탐지하고 행동합니다. 더 빠르게 than a human operator, 인간 조종사보다는. to maintain control, 컨트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인간 조종사보다 훨씬 더 빠르게 행동하고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automated 시스템, 얘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아, 물론 전자동 비행장치 다 좋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들을 보완하는 성격의 automated 시스템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감지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겁니다. 미사일이 날아와요. 미사일이. 봐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뒤에서 비행기를 격추하기 위한 미사일이 날아와. 그럼 이 비행기를 그냥 맞아 죽어? 아니거든요. 여기 뒤에서 플레어라는 게 막 내려와요. 뭐냐면은 이 미사일이 열을 감지해서 따라오는 거거든. 그 플레어가 뭐냐면 그거보다 더 높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들이야. 그래서 가다가 미사일이 플레어를 쫓아가. 그래서 플레어에서 빵 터져버리는. 근데 이 플레어가 무한히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죠? 미사일이 한 3-4발 날라오고 그러면 플레어 다 쓴다고. 그럼 그때부터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튼 자, 갑니다. 우리의 dependence, 그러니까 여기 이게 센텐스가 하나인데 여기 핵심 소재는 뭐냐면 공군 전투기예요. 공군 제트기. 제트기는 그 자동 조종 장치가 있는데 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토메이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훨씬 더 빠르게 감지하고 행동한단 말이야. 인간 조종사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Our dependence on smart technology,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이 has led to a paradox, 역설을 이끌어냅니다. 자, 역설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이 단어가 맞냐 이겁니다. 역설이 뭐야?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거다 이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역설법.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죠. 맞나? 그지? 야, 태연아. 찬란한 슬픔의 봄은 어때? 그것도 역설법이야? 맞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튼 잘 합니다. 하도 오래전에, 선생님은 너무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찬란한 슬픔의 봄.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거 누구시지? 김소월. 아니야. 아니에요? 김소라 아니야. 아, 김영남. 모란이 피디과에서. 맞다. 대박. 훌륭하다. 자, 빨리 보자. 자, 왜 역설이라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it becomes more reliable, 더 의존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더 효율적인 상태가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인간 조종사는요, depend on it even more. 여기까지는 좋은 점이에요. 플러스 개념이라고요. 맞죠? 맞잖아. 기술이 개선됨에 따라서 더 의존할 수 있게 되고 효율적이 되고 인간 조종사는 거기에 더 의존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이제부터 마이너스 개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이라고요. 결국 인간 조종사들이 포커스를 잃어버리게 되죠. 왜? 기계만 의존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become distracted, 주의가 산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and check out, 이건 떠난다는 뜻이잖아.
얘들아, 우리 호텔 나갈 때 체크아웃 한다 그러잖아요.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정신줄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떠나다란 뜻입니다. 쉼표에 ing 나왔습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내버려 둔 채로 이렇게 되는 거죠. Leaving the system. 자, 시스템을 내버려 둔 채로예요. To run. 운영되고 작동되도록. on its own.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운영되도록 내버려 둔 채로. Leave. 목적어. 투부정사 썼네요. 그래서 이 형태도 신경 좀 써주세요. 이게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역설인 거예요. 플러스 개념 뭐냐면 의존할 수 있고 효율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의존할 수 있다고. 인간 조종사가. 근데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인간 조종사들이 주의력을 잃어버리고 산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아서 운영되도록. 그쵸? 그지? 그게 나쁘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나쁜 걸 모르죠. 그런데 대형 사고가 나버리면 진짜 끝장이지. 예를 들어서 여객기가 조종사의 부주의로 여객기가 우리나라도 아시아나항공인지 대한항공인지 모르겠는데 산에 부딪혀가지고 260명이 죽은 적이 있잖아요. 계기판을 제대로 안 보고 있었던 거야. 안개가 자욱했어. 이렇게 낮게 날아가고 있었는데 산등성에 갑자기 나타나 버린 거야. 기계장치가 걔를 탐지를 못한 거야.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그래서 바로 부딪혀가지고 사람 다 죽었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익스트림, 극한의 경우에 piloting a massive airliner, 이게 대형 여객기를 뜻하거든요. 거대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could become a passive occupation, 수동적 occupation이 직업입니다. 직업이 될 수 있다. occupation이 직업이란 뜻이야. job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수동적 직업이죠. 계기판만 쳐다보잖아. 그래서 여기 뒤에서 뭐라 그랬냐? TV를 보는 것처럼. Like watching TV. TV를 보는 것처럼 수동적 직업이 됐어요. 얘도 맞는 단어. 답이 아니고. 주의 산만해지는 거 맞잖아요. 집중력을 잃어버린다 그랬으니 산만해지는 겁니다. 2번에 distracted가 산만해진이란 뜻이야. 아시죠? 계속 갈까요? This is fine. 이거 괜찮아 이거야. 언제까지?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할 때까지는 괜찮아.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뭐예요? 사고예요, 사고. 이해하셨죠? 오케이. 여기 보세요. something이라는 이 녀석을 뒤에서 꾸밉니다.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뒤에서 꾸밉니다. 그래서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이 문장은 조심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until이라는 시간의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will happen 이렇게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안 되죠? 시간의 접속사입니다.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얘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will happen 쓰면 큰일 나요.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다? 이 happens를 is happened라고 시험에 내버리면 또 애들 많이 속는다. 자동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조심하셔야죠. 됐죠? 그 다음 happen의 동의어 하나만 기억합니다. 두 개만 기억하자. 뭐 있어? arise, occur 요 단어가 있죠? 오케이. 조심해 주세요.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써. 다 썼나요? The unexpected 별표 왜 그러냐면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복수 보통명사가 된 복수 보통명사로 봐야 돼. 근데 여기서는 단수로 받아서 reveals라고 했어요. 희한한 일이죠. 됐죠? 예상치 못한 일. 왜 그러냐면 여기 something이기 때문에 그래요. something unexpected 이걸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veals예요. 원래 더 플러스 형용사는 더 리치처럼 복수를 받잖아. 얘도 예상치 못한이라는 어떤 그 형용사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과거 분사는. 그런데 이거 앞에 나와 있는 이 예상치 못한 일은 reveal, 밝혀줍니다. 가치를 밝혀줘요. 인간의 가치를 밝혀주는데 땡땡.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테이블에 가져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우리가 제안하는 바는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주제문이거든요.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땡땡이 나와서 즉 다시 말해 인간의 가치에 대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유연합니다. Handle new situation, 새로운 상황을 처리하는 유연합니다. 암기 주제문이에요. 기술의 발전 좋다 이거야.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유연함을 상당히 필요로 한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 시대에도. 그치?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what 별표잖아. what절이 주어니까 단수 is로 받았잖아. what도 중요하고 수인치도 중요하고 이 문장 전체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테이블에 제시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함, flexibility, 유연함, 융통성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들아. 우리 공부할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유연함이 필요하죠. 오케이. 그치? 갑니다. 자, 기계들은요, are not collaborating in pursuit of a joint goal. 모두의 목표, 함께하는 목표, 그게 joint goal이야. 이것을 추구하면서, pursuit이 추구야, 추구. collaborating, 협동하는 것이 아니다. 됐죠? 기계들은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들은 다만, merely, only, 단지, 얘는 only랑 똑같잖아. serving as tool,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기계가 인간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는 다만 도구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So, when the human operator gives up oversight이 뭐죠? oversight, 관리 감독을 뜻해요. 단어가 정리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자, oversight이 이게 관리 감독을 뜻하거든요. 그럼 얘들아 매니지먼트 정도 써도 되죠? 또는 슈퍼바이징 써도 되는데 아무튼 인간이 이런 관리를 포기하게 되면 시스템은요 less likely to have a serious accident, 상당히 심각한 사고를 덜 가질 것 같다가 아니라 많이 가질 것 같다죠. 인간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more 써야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유연한 시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아무리 발전이 돼 있어도. 자,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분석 노트 꼭 오늘 중에 오늘 배운 것 오늘 중 읽어보시고 복습해 주시고 주제 한글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전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부탁 좀 드릴게요. 딱 3개만 나갈게. 자, 이제 빈칸 들어갑니다. 너무 많아요? 3개도 많아? 아니지? 31, 32번까지만 33번까지? 저기 죽으려고. 자, 빨리 보자. 빈칸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필자의 생각이 뭔지 잘 봐. 글쓴이의 생각. 그리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보기 소고 잘하자.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돼. 보기 소고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어. 너네들이 현명한 학생들이란 말이야. 잘 들어. 대학을 수시로 가는 것과 정시로 가는 플랜 A, 얘는 플랜 A가 되는 것이고 얘는 플랜 B가 돼야 되고, 플랜 A 중에서도요 다시 플랜 가, 플랜 1, 플랜 2, 적어도 3개, 4개의 방법들을 너희들이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종합전형을 쓸 거야. 수시에 종합전형을 쓸 건데 자소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야,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을 동시에 노려보자. 그리고 얘가
목표 달성이 안 될 경우는 정시로 본다. 왜 얘기하는 왜? 이거를 염두에 두고 가야지. 지금 여러분들 선배들은 여기에 목을 메고 있어. 생활 졸업 뭐를? 종합 학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이거야. 근데 얘가 뭐가 문제냐면 원하는 학교가 조금 상향으로 쓸 때는 이걸로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럼 결국 플랜 B 정시로 수능으로 가자 이 생각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교과 전형에서 2합 7 뭐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에서 어?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낮은 대학이라니까요. 어. 서울 하위권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인하대, 인천대 뭐 이런 데가 2합 7 이런 데가 많아요. 네. 낮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낮아요. 인하대 폭망했어요. 지금요? 아니 걔네들 저기 재단이 바뀌고 하면서 인하대 많이 내려갔어요. 차라리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게 낫습니다. 2합 7이 만만해 보이잖아. 그치? 만만해 보이잖아. 그쵸? 그런데 수학에서 2, 내가 영어에서 뭐 3을 받아야지 이런다고. 근데 진짜 3, 4 받으면 다행이지만 자칫 삐끗해버리면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좋은 학교 가려면요 3합 6. 맞아요. 여기서 사방이 네, 서울대, 연대, 고대, 맞아. 약대, 치대 전부 3합 6이에요. 진짜 어렵다. 야 3합 5도 있어 마. 서울대, 연대, 고대는 3합 5야. 3합 5에서 6이야. 아니요. 그 의대요. 의대는 5, 1등급 찍어야 되고요. 5, 1등급도 못 봤는데 의대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좋습니다.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지? 여러분 항상 잘 들어. 문제를 풀 때는 특히나 이 빈칸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말이야. 요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알았지? 우리 모의고사도 잘 봐야 되고. 왜? 12, 14였어. 너한테 말한 건데. 14만 없어? 그건 뭔데? 14 신거 같은데요? 그게 뭔데? 그게 뭐야? 프린트. 뭔 프린트? 학교 프린트. 영어? 생명이야. 저희 빨리 봐. 자, follower가 뭐냐면 추종자, 나를 따르는 사람이잖아. 얘는요, be defined, 규정될 수 있대요. 그들의 포지션, 위치로. 그런데 무엇으로서의 위치냐면 부하직원. subordinate가 부하직원이고요. 그쵸? 또는요, 이게 부하직원이야. 또는요, by their behavior of going along with leaders' wishes. 또는 행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규정이 되는데 by가 나왔으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는 거란 말이야. 추종자들은 그들의 포지션, 부하라는 포지션에 의해서 규정이 되거나 그들의 행동으로 규정이 되는데 행동으로 규정된다는 게 뭡니까? 리더의 wish가 뭐냐면 소망에 going along 맞춰 간다는 뜻이거든.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바램 있잖아. 여기에 맞춰 가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으로 규정되는 게 follow야. 됐죠? 오케이. 하지만 follower들은 또한 이끌어가는 힘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필자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follower들은 부하라는 어떤 자신들의 입장 또는 리더의 어떤 뜻에 맞춰서 이렇게 쭉 일을 하려는 어떤 행동 이걸로 규정이 될 수는 있다고요. 수동태 신경 써라. 오케이? 하지만 follower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 어떻게 그러냐 이거죠. Followers empower leaders as well as vice versa가 뭐죠? 거꾸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follower가 리더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 힘을 준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는 뭐죠 그러면? 리더가 follower에게 권한을 주고 힘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follower는 항상 리더들을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거꾸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들이 follower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자, this has led some leadership
analysis like Ronald Heifetz to avoid using the word followers. 여기 보시면 이것이 이게 뭐죠? 앞에 나와 있는 예예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끌어냈어요. 어떤 리더십 분석가들로 하여금 요와 같은 피하도록 lead 목적어 투부정사가 핵심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들 배웠죠? avoid는 ing를 쓰더라. 맞죠? 이것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거죠. 됐죠? 오케이. follow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거죠. 됐죠? 그리고 refer to others 언급합니다. 오케이? 다른 사람들을 in a power relationship 이런 힘의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시민으로서 또는 구성원 constituents라고 구성원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와 follower라고 언급하지 않고 이 follower라는 말 대신에 시민이란 말이나 구성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왜? 상황에 따라서 follow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연이가 제가 사장이야. 서영이 네가 얘 부하 직원이라. 근데 서영이가 음악의 조예가 되게 깊어. 태연이보다. 그래서 태연이가 장소영 씨 하면서 서영이한테 음악적 조예를 막 물어보고 콘서트를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서영이가 탁탁탁탁 결정을 내려주는 거야. 그럴 때는 태연이가 서영이의 팔로워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꾸로 태연이가 낚시 전문가야. 그래서 서영이를 데리고 낚시를 가는데 네가 낚시 스팟 찾아다니면서 낚싯대 낚싯바늘도 껴주고 그럴 때는 네가 리더고 네가 팔로워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위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이 사람은 옳아요. 자, is it correct that? 대절이라는 면에서 옳아요. 여기 핵심 별표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is correct that이에요. 대절이라는 점에서 옳아요. 그 다음 too simple a view of followers 이렇게 단순한 견해예요. followers의 견해가 followers의 이런 단순한 견해 단순한 어떤 입장 이것이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잘 들어 follow라는 이 어떤 그런 이걸 바라보는 견해 너무 단순한 견해가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 to를 여러분들 so라고 보세요. so, 형, 명 나온 거예요. 그래서 to 형어명, so 형어명이에요. 추종자라는 이 견해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딨어? 추종자에 대한 너무 단순한 관점이 견해나 관점이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 현대의 생활에서 in modern life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wind up being both leaders and followers. wind up ing 요 편 좀 형광펜 쳐주세요. 자, wind up ing 요거 끝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31번이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wind up ing 기억해 주세요. both A and B 됐죠? 리더가 되거나 둘 다 리더나 follower 둘 다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필자의 주장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는 상당히 울랄라 불랄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카테고리가 뭐예요? 범주입니다. 범주. 즉 어떤 경우에는 리더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추종자가 되고 이 범주는 상당히 울랄라 불랄라 합니다. 뭐가 될까요? 유동적이다죠. 그래서 fluid 이게 답이죠. rigid는 뭐예요? 엄격한, 굳어버린. 그 다음에 unfair, 불공정한, stable, 안정적인, apparent는 명백한, 유동적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 이 표현 wind up ing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 기억하세요. 어떨 때는 얘네들이 리더가 되고 어떨 때는 추종자가 되는지 그 범주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자, our behavior as followers 추종자로서의 우리의 행동은 changes 바뀌어요. 자, as는 뭐뭐함에 따라 이런 뜻이죠. 우리의 목적이 바뀜에 따라서 follower의 행위가 바뀝니다.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If I trust your judgment in music, 내가 만일 신뢰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판단을, 음악에 있어서의 판단을 more than my own, 나 스스로의 own judgment, 이게 빠졌죠? 나의 판단보다 음악에 있어서의 너의 판단을, 아까 내가 그랬잖아. 서영이가 음악에 조예가 깊다. 그치? 그러니까 태연이가 믿는단 말이야. 음악에 있어서의 판단을. 그쵸? 서영이의 판단을 믿어. 그러면 태연이는 may follow,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서영이의 리드를. 됐죠? 뭐에 대한? on which 나왔어요. 어떤 콘서트에 우리가 참석할지, 이런 얘기죠. 어떤 콘서트에 우리가 참석할지에 대한 너의 리드를 내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비록 당신께서 형식적으로 나의 부하 직원일지라도 포지션에 있어서는, 즉 직장에서의 위치에 있어서는 네가 나의 부하 직원일지라도, 오케이? 우리가 어느 콘서트에 가야 될지 내가 너를 따라간다는 거야. 네가 나의 부하 직원이지만. 됐지? 이럴 때는 내가 팔로워가 되는 거죠, 사장이. 맞죠? 그 다음, 하지만 내가 말이야 전문가예요. 뭐에 관한 전문가다? 낚시에 관한 전문가다. 됐죠? on fishing 썼네요. 그럼 네가 나의 리드를 따라간다는 거죠. 뭐에 관한 리드죠? 어디서? 의문사 조동사 나와버렸네요. 얘도 의문사 구조동사잖아요. 어떤 콘서트에 우리가 갈지, 그 다음에 어디서 우리가 낚시를 할지, 이런 거죠. 됐죠? on. 여기도 on. 형태 똑같죠? 맞지요? 자, 네가 나의, 형식적으로는 네가 나의 부하 직원이지만 입장, 위치상으로, 오케이? 우리가 어떤 콘서트에 갈지에 대해서 내가 너의 리드를 따라갈 수 있고, 내가 낚시 전문가야. 그럼 이제는 네가 나의 리드를 따라온다는 거지. 어디서 우리가 낚시할 수 있을런지. regardless of는 뭐죠? 무엇에 상관없이죠. 맞죠? 무엇에 상관없이? 우리의 형식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또는요, 어떤 사실에 상관없이. 내가 너의 리드를 따라갔다. 콘서트에 대한 너의 리드를 어제는. 됐죠? 이런 사실과 상관없이. 어제는 내가 콘서트에 너의 리드를 따라갔어. 이것과 상관없이. 오늘은 내가 너를 이끌고 갈게. 낚시하러.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는 우리의 목표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경우에 따라서 나는 너의 추종자가 되기도 하고 너의 리더도 되기도 한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야. 오케이 말이? 아셨죠? 됐나요? 자,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 보내드릴게요. 싫으면 말고. 자, 갑니다. 싫으면 말어. 자, 색깔은 해석이야, 해석. wavelength라는 것은 파장의 해석이죠. 근데 여기서는 on interpretation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으로 쓰고 있어.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 존재하는 해석이죠. 우리 내면으로, 내면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색깔을 인식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머리에서 전자 파장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맞지? 그치? 이게 여러분들 색깔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서 이게 뇌로 이렇게 전자신호로 전달이 돼서 여기에서 우리가 색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내면으로는 우리 뇌 속에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수로 받았다라는 거 조심해라. one 됐죠? exist 단수까지 여기까지 단수야. 다수일치야 이거. 오케이. 주의해야 돼. 좋아요. 그리고 it gets stranger. 이거 점점 낯설어진다라는 거죠. 그쵸? 이건 되게 낯설어진다. 왜냐하면 이 파장들이라는 것이 we are talking about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파장이라는 거. 그래서 we are talking about가 파장을 꾸밉니다. 얘가요 뭘 포함하냐면 what we call visible light. 이게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이라는 것만 포함한다는 거죠. 포함합니다. 얘를 왔어야 됩니다. 선행사가 없어요. 우리가 불러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고 목적격 보호가 있는 불완전한 문장인데다가 앞에 선행사도 없으니 당연히 여기는 what이 나와야지. that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빛의 파장이라는 거. 우리가 색깔로 인식하는 얘네들은 오직 우리가 visible light,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 포함하는데 이 가시광선에 대해서 쉼표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동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연 설명하고 있잖아. 가시광선이 뭐냐? 스펙트럼이에요. 빛의 파장의 스펙트럼이죠. that, 여기선 스펙트럼을 꾸밉니다. 맞죠? 그래서 runs 썼어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이어지는, 맞죠?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파장의 스펙트럼. 그게 visible light다. 이거지. 맞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빛의 파장이라고? 내면의 해석이라고? 이상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빛의 파장들, 얘네들은 오직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하죠.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스펙트럼인데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만, 빨주노초 파란 거 7가지야. 맞죠? 오케이. 하지만 이 가시광선은 constitutes, 구성하다예요. 오직 아주 작은 fraction이 파편, 부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electromagnetic spectrum, 이런 전자기 스펙트럼의 작은 부분을 구성한다. 그런데 전자기 스펙트럼의 작은 부분이 도대체 얼마나 작냐? less than, 미만이다라는 거죠. 1/10 trillionth of it. 이게 뭐예요? 10조? 맞죠? 10조분의 1. 보세요. 10 trillionth. 이게 지금 뭐냐면 trillionth가 뭐야? 10조잖아. 그럼 트릴리언 조잖아. 조. 맞지? 근데 여기 th 들어갔어. 서수야. 서수. 그리고 원은 기수. 서수.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10조분의 1. 이해하셨어요? 1/10 trillionth of it. 이 분수 모르면 니네 또 작살 난다잉. 알았지? 오케이. 여기서 it은 뭘 받아주고? 이거죠. electromagnetic spectrum을 it으로 받고 있죠. 이렇게. 다시 갈게요.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작은 부분을 구성해요. 전자기장 스펙트럼에. 그런데 미만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10조분의 1 미만. 전자기장 스펙트럼의 10조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머지 모든 나머지 스펙트럼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삽입이죠. 됐죠? 이게 주어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나머지 rest는 the rest of라는 것은 나머지라는 뜻이잖아. 스펙트럼의 나머지예요. 뭘 포함하는? 이 나머지가 뭘 포함하는데? radio waves, 라디오 전파.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이거는 전자레인지, 전자파. 맞죠? 그 다음에 X선, 감마선. 핸드폰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소통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와이파이, and so on, 기타 등등. 얘네들이 전부 자 전자기장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놈이라고. 너희들 그 영화 루시라는 영화 봤어? 루시? 이 아이가 인간이 보편적으로 뇌를 10%만 쓰는데 얘가 무슨 약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 약물이 뇌에 있는 공간을 열어서 20%를 쓰게 되고 30%를 쓰게 되니까 30% 쓸 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빛의 파장들이 보이기 시작해. 핸드폰에서 나오는 무선 전파가 보이기 시작해. 그런 영화야. 그래서 100%를 썼더니 얘가 기계랑 동화가 되고 컴퓨터랑 동화가 되고. 아무튼 좀 너무 황당한 영화였어. 최민식 씨가 우리나라 배우로 주연을 해. 조연. 헐리우드 영화인데요. 덴젤 워싱턴 나오고 막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와씨 뇌를 갖다 이렇게 써버리니까 진짜 별의별 능력을 가지게 되더라 이거 인간들이. 정말로요. 자기 몸을 통제를 하고요. 어렸을 때 1살 때 기억이 나. 1살 때 엄마가 나를 만져주면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지고 막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 여자아이가 엑스레이 그 다음에 이런 와이파이 이런 걸 전부 보는 거예요. 대박이죠? 자, 이런 모든 것이 all of this is flowing through us right now. 무슨 말이에요? 흘러간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얘기죠. 즉 all of this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죠. 그 다음 우리 조심해야 될 거. all에다가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over 뒤에 나와 있는 this에다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is 쓰는 거. all이 부분사인 거 기억납니까? all이 부분사입니다. 예, all 부분사예요. 그래서 all of this에다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is 쓰는 거예요. 이거 수일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놓치면 작살납니다. 아셨죠? 이런 엑스레이라든지 감마선이라든지 핸드폰 통신할 때 그 어떤 그런 전파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얘네들이 모두 우리를 통해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그것을 unaware of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서 it이 뭐예요? all of this잖아. 그쵸? 이런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단수로 받았어 전부. 그쵸? 오케이. 자, 왜 그럴까요? This is because we don't have,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전문화된 생물학적 수용체. 수용체가 뭐죠? 인식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To pick up on these signals. 이러한 시그널들을 pick up on 뭡니까? 알아차리다, 포착하다. 꾸민다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이런 모든 시그널들. 그래서 these signals가 뭘까요? 위에 나와 있는 이런 녀석들을 다 이렇게 these signals를 보고 있다고. 이런 신호들. 그쵸? 어디서 오는 시그널들일까요? 스펙트럼의 다른 부분. 즉 전자기장의 스펙트럼의 다른 부분에서 오는 이런 수만 가지의 시그널들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전문화된 생물학적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거야. 야, 돌고래는 어떠냐? 돌고래는 뭐니? 소닉인가? 그 뭐라 그러지 그걸? 돌고래가 이렇게 보내는 거? 그래서 그 반사되는 거 인식하는 거? 초음파라 그러나? 아니 그럼 뭐라 그래? 초음파 맞나? 음파를 보낸다. 음파지 음파. 음파를 보내가지고
반사되는 것을 인식하고 잠수함이 이것을 본떠서 만든 거잖아요. 음파를 보내서 반사되는 것을 보고 형태를 유추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우리 인간들은 없어요. 전 지구상에서 뇌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누군 줄 알아? 인간은 10%야. 돌고래가 20%를 쓴대. 오케이? 그래서 돌고래는 이런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음파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우리는 없어.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 전문화된 생물학적 수용체를. 이러한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됐죠? The slice of reality that we can see.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조각.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조각은 밑줄 한 것이다. 이거야. 우리가 볼 수 있는 slice. 얘가 주어잖아. 그쵸? 맞죠? 그래서 단수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조각은 is 올랄라 블랄라 무엇이다. 여기 보세요. 1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조각은 hinder 방해를 받는다. 다른 파장들에 의해서 다른 파장에 방해를 받는다. 글쎄요. 2번. 우리의 상상력에서 derived from derived from 하게 되면 어디에서 유래하다야. 야, 이건 뭔 개소리야. 상상력에서 유래했다는 게 어디 나와. 그죠? 맞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현실의 조각은 상상력에서 유래했다. 말도 안 되죠? 오케이. 안 되죠. 3번. perceived through all senses.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인식된다. 이거 아니죠?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인식된다. 아닙니다. 4번. stereotypes.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의미인데 우리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걸러진다. 이것도 아니죠. 됐죠? 생물학적으로 제한된 것이다 라는 5번이 답이죠.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죠. 그치? 그래서 5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은 안 되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됐죠? 그래서 가시광선의 정의와 인간이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이야? 생물학적 한계.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맞죠? 오케이.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음성 노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